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C로 프로그램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수학에서 만든 함수를 C의 함수로 만드는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C를 배운 사람들은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C의 함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학의 함수가 어떤 구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fx equal x 플러스 5라는 수학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f 이거를 함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펑션 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 플러스 5 이 부분을 펑션의 body라고 합니다. 네. 네. 그 펑션 그러니까 f of x equal x 플러스 5라는 말은 함수 f의 파라미터 x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를 적당한 x값을 주면 그 x값이 x 플러스 5의 x와 치환되어서 함수의 값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fx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우리가 f의 3이라고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함수를 사용한다 혹은 호출한다, 콜한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f3의 결과는 얼마인가 하면 x 대신에 3을 치환해서 함수의 body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5인데 x가 3으로 치환되면 3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면은 8이 됩니다. 그러면 f3은 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는 파라미터 값이 명시가 되면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정의한다, definition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한다 혹은 사용한다 라는 말을 써서 수학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학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C의 함수로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한 상태에서 여기 코드 창에요. 콘솔 어플리케이션.cpp 선택이 되어 있죠. 예, 입력을 합니다. 함수 이름이 f,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x였죠. 그리고 함수의 body를 equal 다음에 적어주는데 C에서 함수의 body를 적어줄 때는 여는 브레이스와 닫는 브레이스 사이에 함수의 몸체를 적어줘야 합니다. 함수가 하는 일은 x 플러스 5였죠. x 플러스 5. 그래서 x 플러스 5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네. 자,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수학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함수는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어떤 함수는 값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g의 x, 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두 개 가지죠.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원점에서 x, y까지 선을 그립니다. 자, 이런 함수입니다. gxy는 gxy를 호출하면 0,0에서 x, y로 선을 그리는 함수가 됩니다. gxy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역시 g에 2, 3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0,0에서 2,3까지 선을 그리는 거죠. 하지만 g 함수에 대해서 플러스 3처럼 덧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g는 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f 함수에 대해서는 f의 3 플러스 3처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3이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3은 8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8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11이 됩니다. 이렇게 함수 중에는
값을 가지지 않는 함수가 있고 값을 가지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로 문장을 작성할 때 함수가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문장은 값을 가진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임시변수 t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되는데요. 요거 의미는 뭔가 하면 문장의 끝이다라는 뜻입니다. 스테이트먼트는 C에서는 문장의 끝에, 스테이트먼트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식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되고요. 다음 함수가 값을 가져야 되죠. 함수가 값을 가진다는 표현은 return 하고 나서 함수가 가질 값을 적어줍니다. return 역시 문장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t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return 문장을 만나면 함수를 빠져나가면서 이 함수 전체의 값이 t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지금 바꾸고 있고요.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아직 그 수학함수를 C함수로 바꾼 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는 사람들은 1과 1.0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은 정수고 1.0은 실수라고 합니다. 정수는 인티저라고 하고요. 실수는 리얼 넘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과 정수와 실수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가 되겠죠. 하지만 컴퓨터는 정수를 표현하는 내부적인 방식과 실수를 표현하는 내부적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수와 실수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정수끼리만 더할 수가 있고 실수는 실수끼리만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값에 해당하는 그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 변수가 메모리에 저장될 때 정수로 저장이 돼야 된다. 혹은 실수로 저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수로 저장된 수들은 정수끼리만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고 실수로 저장된 변수는 실수끼리만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용하는 변수에 대해서 이 변수는 정수로 저장돼야 된다, 실수로 저장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 처음에 우리는 정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만 쓸 건데요. 실제로 인티저에 해당하는 키워드, 미리 정의된 단어는 int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소스로 돌아와 보면 x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 x는 메모리에 저장될 때 정수로 저장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선언하는 방법은 변수 이름 앞에 int라고 적어줍니다. 마찬가지로 t라는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쓰기 전에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 블락 안에서 이것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서 문장임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t라는 변수가 메모리 할당이 되고 이 t라는 변수는 정수값만 가집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넘어온 x 역시 정수 형식으로 메모리 할당이 되고 x 플러스 5를 해서 t에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는 이 t라는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네,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f 함수를 다시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f 함수가 값을 리턴하고 3과 더했죠. 그럼 실제로 3은 여기서 정수고 f3이 리턴하는 값은 뭘까요?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3이 정수고 f3이 리턴하는 값이 정수면 덧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이 정수인데 f3이 리턴하는 값이 실수라면 덧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리턴하는 값에 대해서도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을 메모리에 정수 형식으로 혹은 실수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컴퓨터에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함수의 리턴 값도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와 보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함수의 이름 앞에 타입을 적어줍니다. 지금 실수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정수 형식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값을 리턴하고 그 리턴되는 값은 메모리에 정수 형식으로 저장돼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당하는 c 함수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C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네요. 자, 이게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면 저장을 합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된 코드가 디스크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탐색기 실행을 해서 C 렉처 폴더에 가보면 프로젝트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이 있고, 콘솔 어플리케이션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콘솔 어플리케이션 .cpp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노트패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에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 똑같이 만들어져 있죠. C에서 만드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텍스트 파일입니다. 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이제 이 파일을 기계화 코드로 컴퓨터가 알아둘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하는 방법은 빌드 메뉴에서 컴파일, 컨트롤 F7이죠. 컴파일을 선택합니다. 컴파일을 선택하려면 아웃풋 윈도우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에러가 없는 경우엔 succeeded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다시 탐색기를 실행해서 파일이 제대로 생성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죠. 왜 디버그라는 폴더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컨피규레이션에서 디버그로 선택을 했기 때문이고요. 만약 여러분이 릴리즈로 선택을 하면 릴리즈라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용으로 디버그용으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릴리즈용으로 선택하겠다는 뜻이고, 기타 여러 가지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 보십시오. 콘솔 어플리케이션 .cpp죠. 이걸 컴파일했죠. 프로젝트 메뉴에서 빌드 메뉴에서 컴파일했습니다. 그러면 디버그 메뉴, 디버그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콘솔 어플리케이션 .obj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바로 기계화 코드로 번역된 오브젝트 파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성이 됐단 말은 에러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수학함수, 이렇게 수학함수가 주어졌을 때, 수학함수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해당하는 C 함수로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